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 알 것 같다가도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어질 때가 있고 굳건하다고 믿었던 마음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그토록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일터를 일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요. 이제 좀 평온해질 법도 한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에 낀 새벽녘처럼 뿌옇고 흐려지기만 하는 걸까요? 조선의 거대한 스승 다산정약용 선생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유배지로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40이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시기에 차디찬 바닷바람이 부는 골방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분 역시 수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 이름 모를 고독과 마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흐려진 마음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독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으면 보존되지만 놓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데 정해진 시간도 없고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잠시만 방심해도 금세 먼지가 쌓이고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을 닦아내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문장들은 단순히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 신이여 여러분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위로입니다. 이제 깊은 호흡을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가슴 속에 고여있던 무거운 공기를 비워내고 다산의 지혜가 흐르는 강물에 당신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씻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의 스승이 건네는 이 나지막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맑고 단단하게 지탱해 줄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산정약용의 마음 공부, 그 깊은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산 선생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로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는 삶을 꼽았습니다. 유배지에 앉아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발이 더러워지면 얼른 털어내고 옷에 흙탕물이 튀면 서둘러 닦아내면서도 왜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들고 흐려지는 것에는 그토록 무심한가?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 집의 크기가 남들보다 작지는 않을까 하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말입니다. 다산이 유배되었을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세상의 손가락질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귀한 몸에서 천민이나 다름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거세게 요동쳤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흐려진 물을 억지로 맑게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흐려졌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신호임을 그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열쇠를 쥐고 흔들도록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귀양지에서 신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단정히 하고 삼가는 태도.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다사는 의복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글을 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 흐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어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가만히 다산의 목소리를 빌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오로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요동치는 내 마음 하나뿐이다. 흐려진 강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듯 우리 마음도 가만히 지켜봐 주는 시간만 있다면 본연의 투명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도 차를 다려 마시며 찻잔 속에 담긴 맑은 찬물을 자신의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그 물에 비친 하늘을 보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타인의 밭이 아닌 여러분의 밭을 먼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이 흐려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전반전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명예, 더 넓은 집을 갈망하며 쉴 새 없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지요. 하지만 다산 선생은 강진의 좁은 방에서 지내며 비움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놀라운 지혜를 전합니다.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풀어 버리면 재물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덕망 속에 영원히 저장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할 때 마음은 탁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의 수면이 맑게 개인다는 심오한 철학입니다. 자식에 대한 내 지분, 과거의 영광, 그리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다사는 거경이라는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자신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낡은 거처에서도 아침이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가장 큰 징조는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자신을 홀대할 때 마음의 둑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단정히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행위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다사는 분노가 치밀 때마다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다사는 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고 침묵할 것을 권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품격을 잃고 생각이 얕으면 근심이 깊어진다는 그의 말처럼 마음의 평온은 타인을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다툴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서 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 잠시 입을 닫고 귀를 열어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찻잔을 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맑고 깊은 호수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의 시간에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훈장도 쌓아둔 재물도 아닌 바로 내가 맺어온 관계의 향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이 가장 심하게 흐려질 때는 대개 사람 사이의 일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이 서운함으로 돌아올 때, 평생 믿었던 인연에게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느꼈을 그 깊은 고독과 배신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텅 빈 가슴 속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다산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원망이나 회한 대신 여유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을 낮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군자의 사귐은 멀리 있어도 정이 두텁고 소인의 사귐은 곁에 있어도 늘 불안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사는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려 애쓰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독을 빼내는 가장 확실한 정화제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다사는 그 빈자리를 배움의 즐거움과 자발적 검소함으로 채웠습니다. 선생은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고전을 읽고 초목을 살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과거의 회한에서 현재의 활기로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의복은 몸을 가리면 충분하고 음식은 배를 채우면 족하다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풍요를 강조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줄어든 수입이나 낡은 옷차림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면의 빈곤입니다. 소박한 옷차림에도 눈빛이 맑고 미소가 온화한 노인은 주변을 밝히는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가족들에게 화목을 당부했습니다. 관계의 정도는 결국 나 자신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온이라는 유산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닦으며 자기를 지켰던 꼿꼿한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발견했던 그 찬란한 지혜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맑게 살았다면 그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세상의 파도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깊은 호수를 지키는 맑은 파수꾼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된 삶과 그 속에 피어난 맑은 문장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200년 전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노학자가 홀로 찻잔을 기울이며 닦았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도 조금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은 왜 쉽게 흐려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결국 그 흐려짐을 인정하고 닦아내며 비우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남들에게 증명하려 애썼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도 결국 내 마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합니다. 때로는 구정물이 튀기도 했고, 때로는 것엔 비바람에 마음의 결이 거칠어지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거친 결을 다산의 지혜라는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문질러 닦아줄 때입니다.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면 오늘 다산이 강조했던 지혜를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마셔보거나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가만히 놓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다산 선생이 고향 소내의 강물을 바라보며 마침내 얻었던 그 깊은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고요히 내려앉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황혼이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준비하는 가장 찬란한 노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평온하십시오.